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인표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믹스드 리얼리티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업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개발을 완료한 지는 사실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한 이후에 발생했던 최신의 기술들, 예, 꼭 저희들이 개발한 건 아니더라도 저희들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꼭 개발한 거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개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저희 본사에서 만들어줬던 홍보 영상입니다. 소리가 좀 커서 좀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보다도 여전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인천교통공사랑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랑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여전히 지금도 책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뉴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최신의 기술로 AR 같은 MR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최신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청에 맞춰서 최신의 기술들, 특히 홀로렌즈 그리고 ID로는 유니티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었던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조금 주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VR, AR, 엑스포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느끼기로는 생각하시고 계신 분마다 조금 정의가 다르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생각하는 VR과 AR 그리고 MR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VR은 저희가 환경, 그러니까 배경도 가상이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예를 들면은 분해 조립을 하고 싶어 하는 부품 또 가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 그 환경이 완전 가상이기 때문에 실제의 현재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개발자 입장에선 장점인 것이 그런 이제 환경 부분을 개발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배경은 진짜 실제인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관심 있어하는 객체만 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긴 하는데 조금 아쉽게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가상의 물체가 올라오는데 가상이 100% 가상인 거죠. 반가상이 아니라.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이게 해상도가 좀 깨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해상도가 깨져서 지금 수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환경인식, 그러니까 아마도 먼 미래에는 오감을 다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결국에는 그 환경에 대한 부분, 현재 주변 공간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을 기존의 저희들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을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단어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개발해내면서 굉장히 밀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있겠고요. 다큐리, 그리고 매직 리프 같은 디바이스들을 저희들은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가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뭔가를 가상을 보여주더라도 실제 물건에 최대한 피트하게 가상의 물체를 얹어서 보여준다든지 어떠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최대한 그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할 부분에 가깝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도 바로 대충 그쯤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어떤 선반에 어디 위치에 현재 당신이 원하는 부품이 있다 이 정도까지 알려주는 것이 믹스드 리얼리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개발한 주제가 믹스드 리얼리티다 보니까 주로 동영상으로 자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부터 과제를 진행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했다는 기능들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서 얘기드린 대로 인천교통공사와 주로 요구사항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요. 조금 아쉽게도 인천교통공사의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 실제 공장에서 실제 부품을 가지고 촬영을 못한 부분이지만, 예, 이것이 뭐냐면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저희들 전철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기별로 분해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분기에 한 번쯤은 이상이 있든 없든 분해를 하고 먼지를 다 빼내고 기름 다시 바르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능숙한 작업자가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신규 작업자들은 책을 보면서 아니면은 이미 능숙한 작업자에게 구두로 얘기를 들으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보다 보면 저희들 뭐 아이들 레고 같은 거 해주시거나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하면 아시겠지만 이 2D로 된 설명서는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 사각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홀로렌즈 기반으로 개발한 이 믹스드 리얼리티 어플리케이션으로 극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해낸 애니메이션을 단계별로 진행할 수가 있고 진행하는 단계가 당연히 어떤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하다가 뭐 식사를 하고 오더라도 그 단계가 저장되어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개발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이 동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서버 플랫폼에 대한 개발 작업도 함께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작업장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라 이런 것을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홈페이지 서비스, 웹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해주면 그것을 홀로렌즈 상에서 확인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에는 이게 지금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이 달려지게 되고 나사를 끼우게 되고 하면서 브레이크 부품 중 하나를 분해 조립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있었던 또 요구사항은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만 한 사람이라 전혀 몰랐는데 이런 중대형의 로봇팔을 공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치할수록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트하게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로봇팔이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뻗어지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홀로렌즈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팔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현장에 미리 설치를 해보고 뻗어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했을 때 무언가 부딪히는 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의자랑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존하는 의자와 가상의 로봇팔이 부딪혔을 때 어느 부분이 부딪혔는지 색상 정도를 이제 병영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고요. 네. 역시 홀로렌즈 디바이스는 홀로렌즈고요. 개발 환경은 유니티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전시켰을 때 로봇팔이 회전할 때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전에는 진짜 박스를 만들어서 많이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스로 약간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미리 다 설치해보고 뭐 회전도 시켜보고 그렇게들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앵커를 이용한 이제 멀티플레이입니다. 자, 그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있는 거 불러오겠습니다. 예, 매뉴얼대로 이제 아주 초심자는 교육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럼 능숙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이런 애니메이션 믹스 리얼리티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여기서 요거를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3D 매뉴얼 기능을 이용해서 깜빡거리지 않나요? 네, 이게 소리가 좀 겹쳐서 줄이면 네. 믹스 리얼리티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옆에 능숙한 분이 같이 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애니메이션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틀리게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지금 함께 한 위치에 최대한 동일한 위치에 매핑되어 있는 가상객체를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구리스도 바르고 사실 이것도 현장에서 진짜 실제 부품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보안상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예. 예.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 이런 구현을 위해서는 뭐 QR도 좋을 것 같아요. QR로 해도 좋고 공간적인 어떤 그 피처 포인트로 앵커를 잡아도 되는데 여튼 두 사람이 함께 동일한 앵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요 테이블 위에 비슷한 위치에 지금 비슷한 위치에 동일한 객체가 동일한 단계로 진행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존 플랫폼, 지금 이 그림에 따지면 기존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구성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오후 1시에 르네 슈트님도 발표를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예. 일단은 디바이스 자체도 이제 홀로렌즈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가 좋아지냐면은 홀로렌즈 1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화면의 중앙에 있는 객체로서 클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천교통공사에 계신 분들도 이게 너무 불편하다, 작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스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근데 홀로렌즈 2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상 객체를 손으로 만진다든지 클릭하다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렌즈, iOS, 안드로이드 각각의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드린 그런 앵커를 공유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QR이나 이런 거보다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앵커를 잡아주면 더 편리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품질 퀄리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보여드린 데모는 저희들이 그 2D로 되어 있는 매뉴얼의 도면을 보고 직접 3D 맥스로 사실은 그렸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부품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미 BIM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BIM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뭐 레빗이라든지 라이노라든지 굉장히 그 트라이앵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객체를 만드는 그런 CAD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티 같은 데서 아니면 홀로렌즈 같은 이런 인베디드 디바이스, 폰 같은 데서 그거를 바로 렌더링하면은 프레임 드랍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60프레임, 30프레임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3D 맥스 같은 데로 임포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최적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기능을 무리하게 높게 해버리면은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원래의 모양이 안 나옵니다. 예. 심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도면을 보고 새로 그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요즘에는 이제 리모트 렌더링 기술이라고 해서 렌더링 자체는 서버에서 모두 하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카메라 앵글의 단면만 스트리밍으로 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상용화되어 있고요. 예,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빔을 어떤 변경 없이 무손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QR 코드인데 QR 코드에 아무래도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워낙 요즘에 CNN이라든지 CNN을 활용한 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잘 개발이 돼가고 있고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역시 또 디바이스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다 연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디바이스에서는 스트림만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지금 이 작업자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부품인지를 인지해서 리턴만 주는 거죠. 디바이스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앞으로 해서 최대한 QR 코드에 대한 연관성을 많이 사용성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얘기 드린 것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인데요. 예, 부품을 응시하면 스트리밍을 서버로 던지고 서버에서 뭐 CNA 됐든 뭐 이런 딥러닝 레이어를 통해서 지금 작업자가 보고 있는 부품이 뭔지 알아낸 다음에 이 작업자가 원할 만한 컨텐츠를 뿌려주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되겠고요. 원격 렌더링은 이제 5G가 되면 정말 좋은데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에는 5G 모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무선 인터넷 공간에 대한 설비를 하지 않아도 5G 인터넷을 통해서
빔 개발자가 만든 어떤 고사양의 CAD 파일을 변경 없이 바로 뿌려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애저에서 리모트 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이것도 윈도우즈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라고 해서 이거를 꼭이나 그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하는 법, 그리고 최대한 보유하고 있는 GPU의 GP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제가 리모트 렌더링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어떤 5G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면 리모트 렌더링을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니티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최근에 이제 픽시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어떤 고사양의 CAD 파일을 사운드가 너무 크네요. 예. 예. 고사양의 어떤 CAD 파일을 최소한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유니티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죠. 레벨 오브 디테일의 설정까지 조금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원래 좀 고사양의 CAD 파일을 홀로렌즈나 이런 데서 렌더링이 좋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영상 클립들을 가져왔습니다. 각 영상 옆에 제가 출처들은 표시했고요. Hey, welcome to this 예, quick video. 르네슈트님께서 아마 발표하셨을 1시에 리모트 렌더링 되는 지금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사양 CAD 파일인데 리모트 렌더링을 통해서 홀로렌즈에서 30프레임, 60프레임 정도로 지금 렌더링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오른쪽 영상은 이제 홀로렌즈 2에서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빔 CAD 파일을 지금은 이제 홀로렌즈 2기 때문에 손인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땡긴다거나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가지고 안쪽을 쳐다볼 때 이 쳐다보는 순간에 그 단면을 다시 또 리모트 렌더링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VR 바이브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좋은 응용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3D 맵 자체를 홀로렌즈에서 표시하면서 이런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죠. 제스처를 통해서 3D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VR 바이브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욜로에 대한 제가 얘기 드렸는데 홀로렌즈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건 지금 그냥 로컬에서 하신 건지 서버로 스팀 던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홀로렌즈 상에서 욜로를 실행시켜서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 지금 표시해주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 그 현장이 제한적이라면 부품도 제한적이니까 얼마든지 이미지 모델링, 이미지 딥러닝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랫폼, 멀티플레이를 위해서는 또 몇 가지 또 확인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AR 파운데이션 아니면 유니티 MARS, 마스를 확인하면 좋은데요.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AR 키트, AR 코어, 그리고 홀로렌즈 매직 리프 같은 그 제공하는 핵심 AR 라이브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공통적인 기능들을 최대한 빼서 AR 파운데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묶어놨습니다. 유니티가 개발했고요. 예, 그래서 엄청 최신의 AR 키트, AR 코어, 뭐 홀로렌즈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AR 파운데이션의 기능을 이용하면 어지간한 기능, AR 기능들이 다 한 번에 통합돼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 번의 개발로 네 가지 플랫폼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파셜 앵커는 이것도 네트워크가 잘 붙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파셜 앵커도 현재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체험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설명이 잘 돼 있는 영상이어서 스파셜 앵커는 결국에는 이제 QR을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QR을 계속 이제 덕지덕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 코너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모든 공간에 코너점이 존재하죠.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은 코너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테이블이라도 있다면 코너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 코너점을 그 공간의 특징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특징점에서 행했던 어떤 3D 객체를 올렸다던가 회전시켰던가 이런 행위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날 와서 다시 본다든지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것을 본다든지 했을 때 그 특징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위치에 알맞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불러와주면 스파셜 앵커의 기능을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기능들이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앞서 이 영상은 왜 준비했냐면은 AR 관심 있으신 분이시면 다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손을 인식합니다. 손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그동안 이렇게 제스처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홀로렌즈 1에서 손을 인식하고 이런 거를 구현을 해봤을 때 제가 구현을 하니까 홀로렌즈 1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어요. 계속해서 손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성능은 홀로렌즈 1이 따라가주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홀로렌즈 2에서 그 손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극복한 것이 백 서비스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 프론트 서비스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손에 대한 인식을 거의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모에서. 곧 있으면 이제 국내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했던 또 다른 기능들, 앞서 얘기 드렸던 기능과 별반 다르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덜 신기한, 덜 이렇게 주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다 합쳐서 모든 기능들을 합쳐서 영상으로 만들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 같은 것도 굳이 이제 2D로 만들 필요가 없죠. 이제 3D로 만들어서 지도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회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업무 같은 경우도 어떤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서버에서 제이슨 데이터 받아서 제이슨 파싱 해가지고 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관리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적어놓은 내용들을 확인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뭐 볼트를 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정비 지침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두면은 이것도 바로 홀로렌즈에서 볼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찰을 QR 코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명찰을 QR 코드로 써서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가 최대한 딱 피트하게 나올 수 있게 개발을 했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세부 부품에 대한 조립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게도 개발을 했습니다. 선택하면은 이제 뭐 연계되어 있는 이미지들 뭐 어떤 이미지든 이렇게 받아와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워크 스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조여준다든지 이런 거 종이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죠. 자료실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눈앞에 없는 부품 중에 궁금한 부품이 있으면 꺼내서 같이 이제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품을 내가 지금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뭔가 회의를 한다거나 이 부품을 가지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뭐 회전이나 확대도 돼야겠죠. 회전 확대도 뭐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도 하게 되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홀로렌즈나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위치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모든 부품들을 전개해서 볼 수도 있죠. 전개도도. 아까처럼 로보팔, 거대 로보팔 같은 것도 미리 설치를 해서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까지. 제가 준비한 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좋은 발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은 그 인천교통공사랑 같이 하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그 향후 계획 같은 거라든지 앞으로 더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 궁금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주신 피드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프로젝트는 실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기술들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더 이제 사용하기 좋게 되면은 그때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거라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너무 가벼울진 않습니다. 사실 홀로렌즈가. 그래서 착용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루 종일 쓰기에는 전 무리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매뉴얼을 꺼내서 보듯이 필요할 때 꺼내서 착용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끝낼까요? 예, 다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